안녕하십니까. 매봉 6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퀴즈 내드렸던 부분, 그리고 피드백 요청하신 봄바람님이 피드백 요청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에 앞서서 봄바람님 소중한 자율 수강료 10만원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늘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자율 수강료까지 후원해 주셔가지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바람님 소중한 자율 수강료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이제 퀴즈를 내드렸었어요. 그때 그 지혜님께서 이제 댓글 달아주셨던 거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지혜님께서 그 예문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 천화동인 무동 인월 을축일 점괘인 경우에 임신이 안 되는 점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건 임신이 된다. 근데 왜 되는가에 대해서 퀴즈를 한번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퀴즈를 내게 된 거죠. 예정에 없었던 퀴즈를 내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고요. 근데 정답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영상에서 퀴즈를 낼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정답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 그런데 짧게 답하지 마시고 폭넓게 좀 이렇게 상상 그리고 점괘를 이렇게 펼쳐서 얘기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 갑진전의 태세 진토와 일진의 축토, 그리고 태교에 있는 소녀와 이제 병되어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위주로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제 예상을 이제 빗나가지 않으셨고, 그래서 정답자가 없다라고 제가 댓글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하나씩 읽어보면서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천태님, 1에 소녀가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원했던 그 해답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자는 아니시고, 선생님께서 바로 해결되는 일은 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해결되는 일은 월지가 중요하다가 아니고, 이번 달에 해결되는 일의 경우에는 월지가 중요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이번 달에 해결돼야 되는 일은 월지가 중요한 거고, 이거를 잘 바로 아셔야 돼요. 임신은 앞으로의 일이라서 일지에 소녀가 있어서입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요 바로 해결돼야 되는 일은 월지가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바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이달 안에 해결돼야 되는 일은 월지가 중요하다. 그 부분은 정정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지천쌤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일지에 있는 소녀를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정답자는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님, 임신이 가능한 것은 태세와 일진의 용신 손이 임하였고, 예, 태세와 일진. 용신 상유 술토가 손인데 일진의 생조를 받아 힘이 있으며 공망이라 힘은 있음.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태세가 용신 상요를 충공, 금년에 임신이 가능. 이 부분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태세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임묘, 진월까지 점친 것은 태세를 참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세의 진토하고 일진에 있는 축토, 이것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망에 임한 상요, 술토 소녀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세하고 일지에 있는 소녀만 보고도 임신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이훈님, 일진의 소녀가 이제 병으로 임하고 있고,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세요의 해소 관요 공망이 임했는데 이 관요는 내담자가 늦게라도 임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고, 네. 이거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게 느껴져요. 네. 일진에 임한 소녀가 세요, 해수, 관요, 공망이 출공할 때 극함으로써 내담자의 걱정을 없애주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도 아주 고민 많이 하신 게 보입니다. 예. 네 번째는 갑진년 인월 을축일 기준으로 내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세요, 해수, 관요가 병되는 갑진년 을해월에 세요, 해수, 관요가 출공하는 시기부터 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생각 아주 많이 하신 티는 납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봄바람님, 천화동일 인월 을축일. 처음에 이 점괘를 봤을 땐 임신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해야 하니 부끄럽습니다.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하는 게 부끄럽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네. 임신이 가능한 이유는 무동이기 때문에, 이게 무동이기 때문에는 아니고요. 일지에 손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힘없는 세효, 힘을 받는 해자축월에 임신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녀가 동하였다면 임신이 가능하지만 유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세효가 공막이면서 월과 일일로부터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하신 티는 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구하는 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자로 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의 마음 또 한 가지 배웁니다.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의 말미에 제가 이제 쓸데없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손님에 대한 그 프라이버시, 여러분에 대한 개인정보가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을 믿고 나를 믿고서 본인의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질문하는 손님들의 그 프라이버시와 직업,
그런 것들의 중요성, 보호해줘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님, 제가 쏘아올린 문제 제가 풀겠습니다. 임신이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 민망하면서 크게 공부가 됩니다. 새 관유가 월일에 휴수하면서 공망이고 월에 합을 하여 근심을 하지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월에 합을 하여 근심을 하지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월의 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손을 극하는 부를 새가 합을 하니 흉중 길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용신이 되는 소녀가 응에 임하고 공망이지만 일의 생조를 받아 임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제이훈님의 답에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응요 공망인 술토를 보지 않아도 된다. 태세와 일진에 있는 소녀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한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린 거고, 공망을 충하여 해공되는 진월, 세요, 관, 근심이 임묘되는 진월 임신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상요 술토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것도 틀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세의 진토 소녀와 일진의 축토 소녀만 가지고도 임신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굳이 상요에 있는 공망인 술토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지똑똑님, 선생님의 해단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실전에 나가서 문점자와의 교감과 프라이버시, 추 방향성까지 첨단의 기술보다 마음을 편하고 신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진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한숨이 지나온 많은 일들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제가 한숨을 쉬었었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뭐 역술로만 이제 밥을 먹고 산 지가 24년이 넘었어요. 24년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직업인으로서가 24년이 된 거고, 그 이전에도 이제 뭐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왔던 기간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상담은, 아름아름 이제 했죠. 많이 했어요. 예. 그 시간까지 합치면 뭐 강산이 3번 이상은 바뀌었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별의 일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나온 한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똑똑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첨단의 기술, 신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진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손님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한두 번 상담하신 분하고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의 기술 해단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담료를 내고서 문점을 하러 온 손님들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불안한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물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뭐 신뢰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셔가지고 점단의 기술을 키워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 5번, 6번, 그리고 뭐 2년, 3년 이상 길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손님들, 그분들하고는 이제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 나가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한두 번 상담하고선 그 뒤로 연락 안 오시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신뢰관계를 구축할래야 구축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대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오면 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뭐 2년, 3년 이상 계속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문점을 하시고 2년, 3년 이상 이렇게 쭉 이어서 계속 문점을 하시는 손님이라면, 그러면 그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관계를 구축하려면 여러분들도 손님한테 진심으로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이렇게 뭐 5번, 6번 이상을 문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뭐 2년, 3년 넘게 매년 그렇게 문점을 하러 오시는 손님들이라면 그 역시도 여러분들에 대한 점단의 기술에 대한 답이 맞았으니까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년, 3년 넘게 이렇게 쭉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여러분들도 신뢰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진심으로 대하셔야죠. 예. 예전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손님들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그런 상담사를 계속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A라는 답을 얻고 싶은데 여기저기서 다 B, C, D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A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A라는 답을 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럼 이제 뭐 펑펑 울기도 하고 자기 속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 A라는 답이 틀린 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B나 C나 D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손님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뭐 자기가 원한 그 답을 해준 그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얘기 제가 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물을 거 딱 묻고선 요점 정리 제가 딱 해드리고, 젊게 봐서 답을 딱 해드리고, 그리고선 뭐 그거에 대한 방향 제시 조언해드리고, 길게 상담을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단골이 아닌 손님들은 조금 불편해 하시거나 친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죠. 왜냐면 단골 손님들은 뭐 최소한 5년, 10년, 뭐 20년 된 손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의 상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질문할 거 딱 물으시고, 어떤 분들은 5분도 안 돼가지고 뭐 상담 뭐 전화하게 되면 5분도 안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예. 젊게 물으시고 제가 요점 정리하고 그리고 젊게 보고 답해드리고 그 답을 듣고선 그러면 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본인의 생각과 다른 답이 나왔을 경우에 물으시면 그거에 대한 답해드리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규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기저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길 바라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저 같은 상담가는 사실 잘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도 어느 영상에서도 제가 신규 손님 상담을 잘 안 한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소개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영상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신규 손님 상담을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단골 손님들이 소개를 하신 경우에만 이제 주로 하고요. 신규 손님 상담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신규 손님 상담을 안 하는데, 근데 뭐 신규 손님이더라도 2번, 3번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분들은 이제 해드려요. 왜냐면 2번, 3번 연락할 정도로 계속 요청한다라는 것은 진짜 저한테 상담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드리는데, 그냥 뭐 전화 한번 이렇게 혹은 문자 한번 툭 하셔가지고 물으시면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저한테 상담 받아보신 적이 있냐 뭐 이렇게 묻죠. 없다 그러시면 누구 소개로 하셨냐 뭐 소개로 한 거 아니다. 저는 신규 손님 상담을 잘 안 합니다. 뭐 그러고서 이제 뭐 몇 마디 주고받고 이제 탐탁지 않아 하시면 이제 그냥 전화 통화를 이제 종료하거나 이제 문자를 이제 종료하는데, 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당연히 진심을 대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손님도 상담가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러니까 신규 손님 상담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손님은 저의 실력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소개받은 적도 없고 그냥 뭐 온라인에서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 요청하신 분, 처음으로 요청하신 분들은 저의 실력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써놓은 글들만 보고서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쓴 글이니까 그 글만 보고서 본인이 평가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의 실력에 대해서 모르니까 당연히 저에 대한 신뢰가 없겠죠. 처음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에 상담하시는 분들하고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점단의 기술로 답을 정확하게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5번, 6번 이상 계속 이어서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2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여러 번 상담 요청하시는 분이 계속 있다면 그분들하고는 당연히 신뢰관계를 잘 구축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 2년, 3년 그리고 뭐 5번, 6번 이상 계속 상담 요청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괘를 잘 맞췄기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점단의 기술이
해단하는 기술이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의 이제 신뢰관계, 인간관계를 잘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손님들이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직업, 그 생활 환경, 주변 환경, 가족 관계, 건강, 뭐 직업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그 손님들의 프라이버시와 그 개인정보를 여러분들도 정말 소중하게 잘 다뤄주셔야 돼요. 네. 신뢰 관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단골 손님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지켜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시는 이유도 있으시고 잡다하게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그냥 명쾌하게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이제 제가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개인의 성향이죠. 그 많은 이야기들 나눠봐야 사실 손님한테도 득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거 묻고 답을 얻고 그리고 다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해 줄 거 해드리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숨이 나오네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점단의 기술 공부 잘 하셔가지고 점괘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문점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신뢰관계를 잘 구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문점을 하시는 손님들은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 번 문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손님들을 믿고 진심으로 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연히 책 한 권을 샀을 뿐인데 이렇게 선생님의 해단에 참여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책을 낼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저한테 문점 하시는 손님들 점괘 잘 봐드리고 그냥 제 뭐 수행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제 공부하고 수행에 그냥 충실하게 그냥 살다가 가는 게 그냥 목적이었는데 뭐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있었던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수년 전에 코로나라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나 이런 것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손님들과도 이제 만나는 횟수가 많이 줄었죠. 주로 이제 전화 상담이나 이제 이메일로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 시기에.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부할 시간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 코로나 시기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역술로 밥을 먹고 산 게 20년이 넘었는데, 이번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되더라도, 제 책을 보고서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책을 써보자 해서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서 이 짓똑똑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히 책 한 권을 샀을 뿐인데 매봉육효 책을 우연히 샀을 뿐인데 육효 공부를 잘하시길 바라는 마음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 책의 서문에도 육효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청하시면 답을 해드리겠다. 그 자신있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몇 달 동안 전화나 이제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피드백 요청하신 분들께 모두 다 답을 해드리면서 어느 순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제가 1대1 개인 강의는 이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대로 육효를 잘 써먹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유튜브까지 이제 개설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드리게 됐는데, 지똑똑님께서 제가 책을 낸 그 취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저는 순전히 제 책에 대한 책임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해드리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라도 다 답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점을 물으러 오는 문점자들은 그냥 수다 떨라고 오는 손님들은 아닙니다. 물론 수다를 떨고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손님이 상담료를 내고 무언가를 물었을 때 그것에, 그 물은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관계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답을 맞추고 몇 번 맞춰주고 해야 그 다음에 손님이 계속 또 묻고 이어지면서 1년, 2년, 5번, 6번 이상 이렇게 문점을 해 나가면서 그게 이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관계라는 것이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점단 해당하는 기술, 제가 늘 기술자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기술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전 지똑똑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 부분은 이제 봄바람님이 그 피드백 요청하신 건데, 지금 시간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요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고요. 지혜님의 이 예문, 임신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 천화동인 무동 인월 을축일 점괘, 예. 이 점괘의 이제 해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당연히 갑진년의 진토와 을축일의 이 축토를 가지고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한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 지난 영상들 다 이제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들 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손님이 이것을 물었는데 이것이 아닌 저것이 나오는 점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전에 제가 뭐 손님은 수다 떨라고 오는 손님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 영상에서 제가 어떤 손님들은 물을 것을 다 물었는데 상담료가 이제 아까워서, 물론 이제 한두 푼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아까울 수 있죠. 그래서 질문을 쥐어짜 가지고 당장 궁금하지 않은데 이것저것 쓸데없이 묻는 손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경우 점이 잘 안 맞는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 점괘가 바로 그런 점괘입니다. 이것은 지혜님의 그냥 예문이지만 임신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물은 손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손님이 제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갑진년 병일월 을축일에. 근데 천화동인 무동꾀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를 물었으니까 용신이 소녀죠. 그러면 태세, 임묘 진월까지는 태세를 참고한다고 그랬으니 태세, 진토와 일진의 축토만 가지고도 임신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효가 태세와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해수가 공망에 태세에는 임묘가 되고 일지로부터는 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한 것도 없고 암동도 없고 그래서 이 세유를 살려주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손님은 그냥 생각 없이 지금 당장 임신할 것도 아니면서 그럴 계획도 없으면서 질문을 쥐어짜서 그냥 물어봤을 때 이런 점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임신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답을 구해 보시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그 창의성을 좀 한번 보고 싶었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속은 거예요. 예. 질문, 임신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님이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점괘를 봤더니 이 점괘가 나왔어. 그래서 태세와 일진의 소녀를 가지고서 제가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물론 이제 그 전 영상에서는 임신이 가능한 점괘니까 왜 가능한지 맞춰보십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냈는데, 여러분들은 이 진토하고 축토를 가지고서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구했던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님의 질문에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손님이 질문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되묻고 또 되묻고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되묻지 않고 그냥 점을 쳤어요. 손님이 임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 점괘가 나왔어요. 세요 공망에 관요 임하고 태세에 임묘되고 일진에 극받고 생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점괘는 말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막 물은 점괘인 경우에 이런 점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저는 이런 답을 해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점괘의 답은 질문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퀴즈를 내드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문에 다시 한번 손님의 질문에 속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임신은 되는 점괘지만 결론적으로는 생각도 없고 공망에 생각도 없고 컨디션도 안 되는데 생각 없이 물었기 때문에 이런 점괘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님의 질문에 속지 말라,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퀴즈로 한번 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자는 없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40분이 조금 넘었는데, 봄바람님께서 그 피드백 요청하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추후에, 다시 40분이 넘었으니까, 추후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고요. 재밌는 점괘 요 퀴즈 한번 낼게요. 이것도 요새 퀴즈 정답자가 없으셔가지고 이거 며칠 전에 친 점괘입니다. 2024년 9월 19일 날 이분이 19년째 단골이에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시고요. 그 분당에 살고 계신데 그 남편분이 개인병원의 의사시고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시고 운전기사까지 있으세요. 네. 시부모님도 굉장히 잘 사시고요. 되게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고 배운 것도 많으시고, 그리고 뭐 가정에도 헌신적이시고 그 시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잘하세요. 고부간의 갈등도 이제 없으시고,
그러신데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주말에 그 시부모님이 휴가를 주셨대요. 이 여자분한테, 제 단골 손님한테. 그 용돈도 많이 주셨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하고 이제 뭐 남편은 그 시부모님 집에서 그냥 있으면 되니까 며느라 뭐 너는 한 1박 2일 친구들을 만나서 놀다 와라. 예, 흔쾌히 이제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21일 날이었던가 토요일 날이 그랬을 거예요. 21일 날 그 주말에 1박 2일 휴가를 이제 받아서 대학 동문 본인 포함해서 4명이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와인 파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근데 뭐 상황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한테 이제 물으신 거는 뭐냐면 직접 운전해서 서울까지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운전기사까지 이제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운전한 적이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겁이 난다. 근데 뭐 아무튼 사고 없이 잘 만나고 오겠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 질문에서 핵심은 뭐예요? 본인이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겠나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9월 19일 날 갑진년 개유월 병술일 날 점을 찍고 택내수 상유동 천례문화교회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뭐가 특이하시냐면 그 지금 육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자동작괴 어플리케이션에 자동작괴만 사용하시는 분들 진짜 반성하셔야 되는 게, 이 손님은 육교를 모르세요. 그런데 육교점을 저한테 이제 벌써 뭐 지금 19년 단골이니까 괴는 모르시는데 본인이 점치는 거를 희망하셔가지고 주사위를 구매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분당에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뭐 전화로만 이제 주로 상담을 하시는데, 점을 본인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점 치기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뭐 이러이러한 점을 보려고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서 점을 치시라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사위로 점을 쳐가지고 이제 뭐 괴는 모르기 때문에 빨간색이 뭐 숫자가 몇이 나왔다, 파란색이 숫자가 몇이 나왔다, 그 다음에 동요 육각형 그 6개 동요는 이제 숫자가 뭐가 나왔다, 이제 그 정도는 얘기를 할 줄 아는 손님이에요. 그 본인이 점쳐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빨간색이 숫자가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숫자가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요가 이제 숫자가 6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택내수 상유동 해서 이제 천례무망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작계만 쓰시는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손님도 있어요. 예. 몰라도 본인이 주사위로 이렇게 직접 점을 치는 손님도 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뭐 지난 한 2번 동안에 퀴즈 낸 거에서 이제 정답자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퀴즈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 점괘를 보고 해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한 6시 영상 올리면 한 7시쯤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저녁 7시까지 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드릴 테니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의 상상과 그 점괘의 유기적인 글자들의 유기적인 움직임들을 보시고 어떤 답을 하실지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에 가깝게 90% 이상 답을 맞추신 한 분 선정해가지고 매봉 6호 저자 사인본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혜님하고 지천태님 책을 받으셨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혜님하고 지천태님도 만약에 참여하시고요. 만약에 맞추시면은 다른 분들한테 선물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매봉 6호 저자 사인본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동안에 뭐 지혜님하고 지천태님이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선물 받아 가셨는데 뭐 다른 분들한테 또 선물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뭐 본인들이 굳이 또 제 거를 갖고 계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님이나 지천태님도 정답을 만약에 맞추시면은 선물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 성함으로 사인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선물 받으셨던 분이라고 해서 배제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지 간에 하여튼 정답자 제가 생각하는 90% 이상 답을 맞추신 분 한 분 선정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저녁 7시까지 답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한 분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정답자가 뭐 2분 이상 나오면 먼저 답글 달아주신 분을 우선 정답자로 채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봄바람님이 피드백 요청하신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영상이 지금 1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다시 영상 제작해서 피드백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봄바람님 그 소중한 잘 수강료 10만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퀴즈도 다들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